어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무릎 통증과 허리 아픔, 그 원인이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75세 할머니가 단 2주 만에 계단을 2칸씩 오르게 만든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루 5분 5가지 동작으로 평생 독립성을 지키는 기능성 운동법입니다. 헬스장 안 가도 비싼 도구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이 운동법, 과연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런지 무릎이 너무 아파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라는 하소연 말이죠.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그 통증과 불편함이 사실은 잘못된 움직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비밀, 기능성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75세 이정순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무릎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요? 하시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답이 나왔습니다. 무릎으로만 걷고 계셨던 거예요. 엉덩이 근육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고 발목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셨죠. 마치 로봇처럼 딱딱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운동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많이 걸으면 다리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운동의 양만 늘리고 정작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간단한 검사를 해봤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무릎에 온 힘을 주면서 으악 소리를 내며 일어나셨어요. 이때 무릎 관절에는 평소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55kg인 할머니라면 무려 200kg 가까운 무게로 무릎을 누르고 있는 셈이죠.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나쁜 게 아니라 사용법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올바른 움직임을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무릎이 왜 이렇게 편해졌지? 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헬스장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말입니다. 벤치프레스로 가슴 근육을 키우고 레그프레스로 다리 근육을 단련하지만 정작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는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바이올린만 아무리 잘 연주해도 전체 하모니가 엉망이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가 모두 협력해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엉덩이 근육이 잠들어 버렸어요. 의학 용어로 둥근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엉덩이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대신할까요? 바로 무릎이죠. 무릎이 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러닝머신 위에서는 땅이 발을 밀어주지만 실제 마트에서 쇼핑할 때는 내가 땅을 밀어야 하거든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능성 운동을 하세요. 기능성 운동이란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그대로 연습하는 운동이에요. 앉았다 일어서기, 물건 들어 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것들 말이죠. 실제로 작년에 만난 68세 박민수 아저씨는 이런 분이셨어요. 젊을 때 운동선수 출신이라 지금도 헬스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정작 손자를 안아 올릴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벤치프레스 100kg도 드는데 왜 15kg짜리 손자를 안으면 허리가 아플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고 손자를 안는 건 서서 하는 동작이니까요. 완전히 다른 근육들이 사용되는 거였어요.
박민수 아저씨도 기능성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손자를 들어 올려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올해 81살인데도 혼자서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세요. 비결이 뭐냐고요? 어릴 때부터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셨거든요. 허리를 구부려서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리 근육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반대로 40대인데도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새로운 운동기구 사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이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운동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해서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바로 올바른 움직임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성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이 편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마사지 받고요. 하지만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핸들만 고치려는 것과 같아요. 지난달에 오신 52세 김영미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무릎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김영미 씨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영미 씨는 발목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어요.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으셔서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였죠. 그런데 걸을 때는 발목이 해야 할 일을 무릎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무릎이 떠맡은 거예요. 김영미 씨, 무릎 치료보다 발목부터 풀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더니 발목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놀라워하셨어요. 바로 이게 우리 몸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발목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무릎을 거쳐 엉덩이로, 엉덩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어깨로 이어집니다.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곳도 영향을 받죠.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엉덩이 근육의 약화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엉덩이 근육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근육 기억소실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엉덩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대신할까요? 바로 허리와 무릎이죠. 허리는 본래 안정성을 담당해야 하는데 움직임까지 책임지게 되고 무릎은 단순히 구부렸다 펴는 역할만 해야 하는데 몸의 균형까지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로에 시달린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엉덩이 근육 약화 때문이에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능성 운동입니다. 기능성 운동은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헬스장 운동을 분석적 운동이라고 한다면 기능성 운동은 통합적 운동이에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기구는 허벅지 앞쪽 근육만 단련하지만 스쿼트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코어 근육까지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이에요. 우리 뇌는 개별 근육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 패턴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이제 오른쪽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왼쪽 고관절 굴곡근을 이완시키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걷기 패턴을 실행하는 거죠. 문제는 현대인들의 움직임 패턴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도 털썩 주저앉고 일어날 때도 무릎에만 의존해서 일어납니다. 물건을 들 때도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 올리고요. 이런 잘못된 패턴이 반복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움직임들을 연습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힙 힌지 패턴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이는 동작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일 때 사용하는 패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작을 할 때 허리를 구부리는데 실제로는 엉덩이 관절에서 접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쿼팅 패턴이에요. 쪼그려 앉거나 화장실에 앉을 때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무릎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야 무릎에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는 런지 패턴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작이에요. 계단을 오르거나 신발을 신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이죠. 네 번째는 푸시 앤 풀 패턴이에요. 밀고 당기는 동작입니다. 문을 열거나 무거운 물건을 밀 때 사용하죠. 다섯 번째는 로테이션 패턴입니다. 몸을 비트는 동작이에요. 뒤를 돌아볼 때나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낼 때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이 다섯 가지 패턴만 제대로 익혀도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올바른 순서예요.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할 때 무릎부터 움직이면 안 되고 엉덩이부터 움직여야 해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야 하듯이 우리 몸도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운동 연쇄라고 해요. 올바른 운동 연쇄가 이루어지면 힘은 덜 들면서도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순서가 틀리면 특정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생기죠. 예를 들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순서는 이래요. 먼저 발을 물건에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그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려 앉습니다. 물건을 가슴에 가까이 끌어안고 다리 근육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허리만 구부려서 들려고 해요. 이때 허리에는 평소의 10배에서 15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60kg인 사람이 5kg짜리 물건을 잘못 들면 허리 디스크에는 800kg이 넘는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잘못된 움직임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딘가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기능성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움직임 패턴을 다시 학습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런 올바른 패턴을 익히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거든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운동만 제대로 익히시면 내일부터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앉았다 일어서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능성 운동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적어도 30번은 넘을 거예요. 먼저 잘못된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무릎에 힘을 주고 의악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때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3배에서 4배 압력이 가해져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발을 의자 밑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발가락이 무릎 아래쪽에 오도록 말이에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시선입니다. 바닥을 보면서 일어나지 마시고 정면을 보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균형을 잃기 쉬워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다리 뒤쪽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돼요. 두 번째 운동은 변형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는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께 변형된 방법을 추천해요. 의자를 뒤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의자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제 앉는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무릎을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 엉덩이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때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완전히 앉지는 마시고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순간 다시 일어나세요. 이때도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씩, 일주일 후에는 15번씩 늘려가세요. 이 운동만 꾸준히 해도 화장실에서 일어서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운동은 한발 서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능력이 바로 균형 감각이거든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시작하세요. 안전을 위해서죠. 한 발로 서서 최대한 오래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벽을 살짝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 있는 발의 발가락을 꾹꾹 바닥에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코어 근육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목표는 각 발로 60초씩 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재미있는 건 한 발 서기를 꾸준히 하면 걸을 때도 훨씬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운동은 올바른 물건 들기입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 절대 허리만 구부리지 마세요. 먼저 물건에 최대한 가까이 가세요. 그 다음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쪼그려 앉으세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건을 가슴에 바짝 끌어안고 다리 근육으로 일어나세요. 절대 허리 근육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쉬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무거운 물건일수록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해요. 10kg짜리 쌀포대라도 잘못 들면 허리 디스크에는 몇백 킬로그램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운동은 데드버그예요. 이름이 좀 우스꽝스럽죠? 죽은 벌레 같은 자세라서 붙은 이름인데 허리 통증에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려서 종아리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들어 올리세요. 팔은 천장을 향해 쭉 뻗어주세요. 이게 시작 자세입니다. 이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뻗어주세요. 오른팔은 머리 위로, 왼다리는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원래 자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왼팔과 오른다리를 뻗어주세요. 이렇게 좌우 번갈아 가면서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여도 허리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코어 안정화 훈련이에요. 데드버그를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63세 한미경 씨는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20년 넘게 앓던 만성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셨어요. 선생님, 이 이상한 이름의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 5가지 운동을 어떻게 일상에 접목시킬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데드버그 10개, 오후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올바른 자세로, 저녁에 TV 보면서 한 발 서기 연습,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우리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동작의 범위를 줄여서 해보세요. 운동은 아픈 걸 참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능성 운동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독립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혼자서 목욕할 수 있고, 혼자서 장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건강이에요. 근육이 울끈불끈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엉덩이부터 움직여 보세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허리가 아닌 다리를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의 동작을 바꾸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며 스스로에게 놀라게 될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요. 믿고 시작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기능성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